그 이제 재판이 올해 이제 7월에 기소가 된 이후에 지금 한 5개월 진행이 됐어요, 재판이.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좀 재판 준비기일 준비기일 3번 했고요. 그게 좀 몇 주 갔고 실제적인 이제 본 재판은 이제 주요 증인 두 사람을 부르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가 남욱 변호사였고 두 번째가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이제 어떤 보면 그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우영 씨였습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2주간 나왔고 조우영 씨는 3주간 출석해서 증인을 신문에 썼어요. 3번 나왔죠. 예, 3번 나왔. 원래는 2번인데 늦어지는 바람에. 자, 그 주요 증인으로 나온 이제 남욱 변호사와 조우영 씨, 부산저축은행 그 회장의 인척이죠. 인척이었는데. 자, 이 두 사람을 첫 번째 증인으로 이 재판에 첫 번째, 두 번째 증인으로 이제 재판부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결국 이 사건의 어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은 그때 봐주기 수사가 있었느냐 대장동 대출에 대해서 그 대출에 이제 그 대출을 부산저축은행에 알선해 준 사람이 조우영 씨였고 그 다음에 이 남욱 변호사는 초기부터 본인 진술에 따르면 그 어떻게 보면 김만배 씨보다 더 먼저 대장동 사업에 진출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와 뭐 많은 대화를 통해서 김만배 씨가 어떻게 언론 공작을 했는지 내가 잘한다 그걸 증언했어요 나와서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신 위원장님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 자 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보면 2021년 이제 9월에 김만배 신앙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보다 무려 6개월 전인 2021년 3월경부터 김만배 그 이제 남욱 변호사 김만배 회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만배 회장님이 계속 자주 언급하던 언론인이 바로 신앙님 씨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서 그분의 어떤 이제 도움을 얻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언론 프로젝트 있잖아요. 김만배 씨 언론 재단도 설립하고 그래서 그분을 신앙님 위원장을 모실 거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 그리고 뭐 만나기 직전에도 또 자기한테 미리 만난다는 얘기도 다 알려줬다. 응? 어디 뭐 이상한 데서 만났던데 어디 저 운동장 어디 뭐 하여간 아주 뭐 비밀 공작하듯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통화 기록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날 뭐 통화에서는 뭔 얘기가 뭐 주고받는지 알 수도 없는 거. 그다음에 실제 대화도 사실 두 사람말이 아는 건데, 그렇게 이제 계속 언론 공작 차원에서 신앙님 위원장을 핵심적인 인물로 거론을 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개발 사업에만 뛰어든 분이 아니고 나중에 봤더니 뭐 다른 개발 사업을 했던 그런 나름대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좀 시간을 좀 돌려가지고 맨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익명으로 고위 관계자가 특별 성명을 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다. 극형에 처해야 된다. 뭐 그런 여권에서 총동원돼 가지고 집중했잖아요. 그때의 검찰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과 이재명과 김만배 혹은 이재명과 신앙님 혹은 이재명, 김만배, 신앙님 혹은 3자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런 뉘앙스로 다 이제 몰고 갔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검찰이 그 특별수사팀을 꾸린 거 아닙니까? 특별수사팀을 그래서 꾸린 거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특별조사팀인데, 근데 이제는 그게 물증을
제시를 못했잖아요. 안 나왔죠. 예. 네. 안 나오니까 이제 입증을 못 하고 그 다음 단계 저는 그렇게 이제 지금 보니까 그렇게 추론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무너지니까 김만배가 모든 프레임을 짜가지고 김만배가 이제 주도한 걸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뭐 3월 달부터 뭐 그렇게 정언을 김만배 왜냐면 그게 김만배 씨는 지금 자기가 사업하는데 바쁜데 저하고 저를 이렇게 전화번호를 좀 알아봐 달라고 아는 저도 알고 김만배도 잘 아는 언론인한테 부탁을 한 게 며칠 전이란 말이에요. 제가 만나기 며칠 전이란 말이에요. 며칠 전이다. 며칠 전인데 6개월 전에 제 얘기를 했다는 건 저는 그건 믿지도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6개월 전부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런 목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그랬다면, 일단, 김만배 씨하고 그 당시에 통화라도 있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김만배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왔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니, 뭐 자기가 맘먹으면 사실은 지금 이제 뭐 만나기 며칠 전에 지인 통해서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맘만 먹었으면은 그 뭐 전화번호 알아보는 건 신 위원장님 전화번호야 뭐 금방 알아낼 거 시간이 아니에요. 못 기죠.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이 모든 또 프레임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그런 게 예. 있었다면. 만약에 사전에 연락. 뭐 그런 게 있었다면. 근데 사전에 통화 기록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두 분 사이에. 검찰의 시각으로 보면, 신영민이가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거의 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아, 통화 기록까지 다 삭제했다? 다 이거 다 없애고 모든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김만배하고 소통이 있었는데 신앙님은 그걸 완벽하게 없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통신 회사 이 기록 서버까지 다 어떻게 건드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그런 이제 9월 15일 이전에 뭐 만난 적이 있냐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아마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건 지금 언급도 안 하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재판에서는 이 나훈 변호사의 이 증언을 검찰에서는 사전에 언론 공작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로 이제 간접 증거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그 3월이라는 게요. 예, 3월이 중요해 또. 3월이 왜 중요해요. 3월부터냐? 예, 3월. 저는 이제 제 이제 추론이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추론인데 스프링 노트에다가 야 그럼 이제 책을 1억 5천에 사겠다라고 이제 구두로 합의가 돼서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자기가 펜으로 제가 가지고 왔던 그 스프링 노트에다가 쭉 쓴 그 노트를 제가 펼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제가 계약서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계약서가 3월 1일로 네, 되어 있기 3월 때문에 1일로 돼 있다 그랬죠. 그것하고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걸 의식해서 맞췄다? 저는 그런 의심이 있다? 그를 어쨌든 좀 3월에 대해서는 왜 3월인지는 좀 뜬금포예요, 사실은. 김만배 씨가 굳이 또 계약일을 3월 1일로 정한 것도 사실 지금 이유를 모르는 거고, 나훈 변호사가 어떤 이유로 3월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또 하는 건지, 자, 어쨌든 그거는 두 분 다, 김만배 씨나 신한림 위원장이나 두 분 다 그거는 부인하는 사실이고, 전혀, 또 객관적으로 물증이 지금 전혀 없고, 오로지 남욱 변호사의 증언만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법정에서 증인석에 설 때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맹세하고 증언한 거예요. 정언했고 예. 또 관련된 이전에 법정에서 진술했던 걸 번복하고 예, 맞습니다. 처벌받겠다고 하고 그 부분도 저도 좀 놀랐는데 그 두 번째 나왔을 땐가 전에 했던 거 특히 이제 뭐 커피 관련한 얘기 뭐 이런 부분을 자기가 법정에서 위증한다고 또 그거를 시인을 하는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 위증 그 교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증을 저렇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위증했다고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부동산 개발 사업자이면서 변호사예요. 예. 변호사라 그리고 그럼 법을 잘 알 텐데요. 잘 아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그 정영학 회계사 이전에 나무 뭐 이광조 이런 분들이 아마 검찰에서 한번 처벌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정영학 회계사인가 정영학 처벌 안 받은 적이 있어요. 기소 안 된 분이 있어요. 기소 안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남욱 변호사가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사업자고 지금 대장동에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의심 가는 부분이 있다. 네, 그런 점을 저는 이제 감안해서 그냥 그 어떻게 발언하나 이제 옆에서 이제 쳐다본 거죠. 그런데 뭐 그건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만약에 3월이 만약에 튀어나온 이유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3월이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장동 관련한 언론 보도, 특히 이제 그 주제가 공통된 거의 그 보도의 내용이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을 알선해준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우영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 이것이 2021년 9월부터 공교롭게도 자 신앙님, 김만배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뉴스버스 보도를 시작해서 경향신문 사정이 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대통령 하명 사건인데 뭐가 안 나오면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아니 근데 김만배 씨가 실제로 그 언론사들 접촉한 거는 또 맞잖아요. 그 인터뷰했던 그러니까 뭐 관여도 하고.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거는 저는 그거는 모르시고. 알 바가 없고. 어떻게 보면 뉴스타파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네. 다만 이제 그 조우영 씨를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할 때 대검 중수부가 봐줬냐 안 봐줬냐라고 하는 게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조우영 씨의 그 역할이나 이걸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재판을 진행해 네. 보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브로커 역할도 하고 네. 또 대장동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SPC도 사업자 대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이 넘는 돈이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지주 작업이라고 하는 땅을 사고 하는 그런 데 들어왔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 성공을 했단 말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조우영 씨는 그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하고 친인척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봐줬냐 안 봐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권력 중에 하나가 입건하거나 기소해야 될 사람을 입건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게 그것도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고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갈 사람을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검찰은 지금 이제 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수처 사실이고 또 그래서 뉴스타파 보도가 이제 허위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 역시 이제 조우영 씨의 증언이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법정에 위증을 하면 처벌받겠다는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고 무려 3주에 걸쳐서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은 봐주기 수사 없었다. 그리고 자기 조사받을 때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커피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조사했던 검사, 박길배 검사가 타줘서 한 잔 마시고 온 거다. 이것이 와전된 거다. 그러므로 윤석열 검사는 자기에 대한 수사, 특히 봐주기 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날짜와 시간이나 뭐 이런 묘사를 어떻게 해도 네. 확인된 거는 조우영 씨가 2번인가 3번 검찰에 가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는 갔다 와가지고 벌벌 떨고 왔는데 네.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는 여유롭게 가서 그냥 뭐 차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인 관련된 뭐 대장동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SPC 사업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뭐.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거든.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박영수 변호사를 김만배가 조호영한테 소개해 줬다는 거건 그것도 확인된 사실이란 말이죠. 자,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지금 검찰이 필사적으로 부인한 게 초기부터 윤 대통령도 그렇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 조호영에 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한 건 맞다. 부산저축은행 뭐 불법 대출 관련 그다음에 뭐 로비 그죠? 로비에 관여했잖아요. 돈도 갖다 줬잖아요. 조호영 씨가 돈 심부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장동 대출과 관련해서 조호영 씨가 그 대출 알선료 받은 거 10억 3천만 원. 이 부분은 자기들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알지도 못했다. 검찰은. 왜 이걸 가지고 자꾸 봐주기 수사했다고 보도를 하느냐. 이걸 이렇게 지금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요. 부분적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네. 부분적 사실을 혹은 뭐 가지고 이 본체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가지고 머리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조우영 씨를 대검 중수부 그 과장 딱 직인이 찍혀 있는 출국 금지는 왜 시킵니까? 네. 참고인 조사할 때 출국 금지했어요. 출국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몰랐다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직접적으로 뭐 연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만배가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윤석열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 그러던가요? 많이 도와줬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도와줬다. 자기를? 네, 성렬행이 많이 도와줬다. 그 다음에 성렬행은 이쪽을 너무 잘한다. 그 이쪽이라는 게 대장동 사업을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럼 자기 누나가 그 윤 대통령 부친하고 그 집 거래가 있었잖아요. 예. 집을 사줬잖아요. 예. 그 얘기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거 없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얘기하지도 않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또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네. 대장동하고는 관련 없고. 그리고 또 만배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또 뭐였냐면은 성렬행이 마음 먹으면 나는 골로 간다. 골로 간다. 이런 얘기가 다 그럼 9월 15일 날 대화 때 나온 거예요? 9월 15일인가 그 뒤에 또 몇 번 만났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검찰은 제가 김만배하고 만나고 통화하고 대화하고 뭐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예. 부분적으로만 노출하고 부분적인 것들만 발표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짜놓은 프레임에다가 이제 끼워 넣어가지고 이걸 상황을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이제 오래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찰이 지금 그 조호영 씨의 알선 대출 알선과 관련한 그 불법 수수 부분 있잖아요, 수수료. 이것을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알지도 못했다는 부분도 역시 어떤 부분적인 것만 자꾸 가지고 전체를 덮으려는 거다. 그러니까 그날 조호영 씨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진술에서 자기가 그 돈을 이제 알선한 말하자면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알선의 그 대가도 있고 네. 또 정당한 사업 수행의 대가도 있다. 네. 자기는 정당한 사업 수행을 또 했다고 하죠. 정당한 사업 수행의 대가이기도 하고 알선의 대가에도 성격이 두 개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뭐 법정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논쟁이 오갔는데 변호인단하고도 이제 요거를 또 따지려면 또 그 전제가 되는 사안을 또 따져야 되는데 대장동 그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었냐 아니면 편법 내지 불법이었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확 달라져요. 조영 씨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이건 정상적인 사업체였고 대출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남욱 씨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근데 변호인단에서 뭐 각종 자료를 제시하는 걸 이렇게 또 보면 여러 가지로 결함이 많은, 그래서 대출이 그렇게까지 큰 대출이 되면 안 되는 뭐 이런 또 성격의 사업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부분은 서로 지금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저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은 뉴스타파가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이게 조영을 당연히 수사했어야 될 인지 수사 있잖아요. 뭐 부산저축은행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당연히 수사해가지고 그 무렵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 사람인데 그걸 뭐 몰랐다면은 무능한 거고 지금은 다 알고 했다는. 특히나 이제 대검 중수부면은 뭐 거의 간판인데 거기서 몰랐다면 검찰이 무능한 거고 알고 해줬다면 그건 아니 뭐 무능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분이 9월 15일 날 만나고 네. 한 번 더 보잖아요. 그게 네. 며칠이죠? 17일. 17일. 그러니까요. 9월 14일 통화를 해가지고 네. 통화 시작할 때도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화가 끊어질 때까지 이제 구속이 되면서 어쨌든 소통이 끊어질 때까지 이 몇 개월 동안에 한 두세 달 동안에 제가 항상 먼저 전화를 했지. 그러니까 만배는 뭐 조사받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고 변호인들하고 대책회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쁜데 제가 항상 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9월 17일도 먼저 보자고 이제 해서 만나셨고 그때 이제 책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자, 그러면 그날 근데 그 얘기를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조영 씨 증언에 따르면 그다음에 수사 기록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공소장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김만배 씨가 스피커폰으로 신 위원장 계신 자리에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영 씨하고? 그 통화에서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봐준 거 맞잖아. 응? 그러니까 조영 씨가 뭔 소리를 하느냐. 형이 그거 아니라는 거 더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죠? 그게 스피커폰으로 나왔다는, 그래서 들었을 거다. 신 위원장께서도. 자, 그게요. 첫째.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전부 남아있지 않았는데, 검찰이 그걸 읽어주더라고요. 예. 조우영하고 김만배가 그 스피커폰을 켜놓고 했다는 읽어주면서 이 기억 안 나면 그런데 그걸 뭐 듣고 나니까 뭐 그런 걸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검찰이 그런 걸 제시하기 전에는 그런 게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9월 15일 날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야 만배야 커피를 타준 게 윤석열 검사야 박길배 검사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스피커폰 내용하고 9월 15일 날 만배가 저한테 확인해 줬던 내용하고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통화 내용은 이게 뭐 내용은 사실 이게 뭐 남아있지가 않아서 확인할 수도 없고 두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뭐 근데 신 위원장께서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니까 김만배 조우영 두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통화 내용을. 그렇죠. 자, 그 통화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커피 타준 검사가 윤석열 맞잖아. 이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너를 조사한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조우영은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는 형이 더 잘 알잖아. 그다음에 중수부 갔을 때 나는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자기가 부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영 씨 주장은 자 이렇게 자기가 명확히 아니라고 했는데도 김만배 씨가 그것을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흘리고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가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끝장 완성판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는 거에 대해서 노코멘트? 예, 검찰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히 하라고? 검찰이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놓은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 왜곡, 침소봉대, 과장
이런 항목을 제가 하니까 33개의 항목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뭐 책으로 정리하시죠 뭐. 근데 아니 뭐 검찰이 그러는 건 그렇다 쳐요. 어차피 법정에서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뭐 어느 정도 사실이 가려질 테니까. 근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위증하면 처벌받을 텐데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저게 진짜 거짓말일까? 응? 이런 생각도 또 일반인은 든단 말이죠. 요새 와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이 되고 난 다음에 요새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서 이제 그동안에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써놓은 책들을 한 권씩 보고 있는데 뭐 뉴스타파간 뭐 검사와 재수 시리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 있는데 저는 저는 그 검찰에서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재판부에서 이게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고 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나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고 하는 그 수사 기술이 뭔지를 이제는 제가 알 것 같다. 예. 그 휴대전화하고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포렌식을 해가지고 검사 10명이 들러붙고 수사관 수십 명이 들러붙어가지고 역할 분담해가지고 이 잡듯이 잡아내고 심지어는 영혼에 관한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그 기법 중에 하나는 이 정인이나 참고인이나 혹은 공범 이런 사람들을 다룰 때 그게 이제 뭐 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가 제도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걸 하나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 하나가 이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재판부나 구속적부심하는 재판부나 여기에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록을 꼼꼼히 예를 들어서 재판 진행하면은 재판장이 검찰 측 의견, 검찰 측 신문, 그다음에 피고인 측 신문, 그다음에 이제 그거 듣고 난 다음에 또 피고인한테 직접 묻기도 하고 그런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데 초기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는 그 재판부는 한 층 위에다가 또 한 층을 또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보석 심사 때 검사가 얘기하길래 제가 적반하장이라고 그랬죠. 네. 네. 자, 조호영 씨 진술을 뭐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면 사실은 이제 저도 그 증언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을 들었어요. 조호영 씨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신앙님 위원장에 대해서라기보다 뉴스타파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건 주로 이제 뉴스타파 보도에 이제 중점을 뒀으니까, 커피,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 안 한 부분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했는데, 자기가 그 커피 얘기에 대해서, 커피를 마신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게, 김만배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언론 보도로 알려진 걸로 보면 검찰의 공소 사실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김만배 씨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본인은 박영수 변호사 밑에 있던 허모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자, 그 얘기를 보니까 허 변호사는 그럼 어떻게 그건 어디서 들었겠냐? 결국은 검찰하고 그 조호영 변호인 측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밀한 뭔가 소통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대화가 그런 언질이 나올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 추론은 되던데 추단은 안 하겠습니다. 예. 추론해서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구속되기 전에 그 정영학 녹취록 1325쪽을 봤단 말이죠. 쭉 읽어보니까 거기 많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사업하는 분들의 세계인데 어쨌든
대장동 사업을 여러 사업자들이 거쳐가서 실패를 하고 사업자가 자꾸 바뀌잖아요. 예, 바뀐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김만배가 또 요청을 받고 뛰어들어가지고 성공시키는데 그 부동산 개발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뭐 인허가도 끼어 있고 참 복잡한 문제잖아요. 토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김만배가 그 자기네들 그 동업자들 사이하고 뭐 하는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렇게 이 권위를 내세우거나 하기 위해서 자기의 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과장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격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본질은 뭐냐? 조영을 봐줬으면 안 되는데 봐준 게 본질이 아니냐?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에서 윤석열 검사가 조영한테 커피를 타줬다라고 뉴스타파는 보도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보도한 적이 없는데 지금 공개하는 쪽에서는 보도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보도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사실은 드러나 있죠. 네. 박길배 검사가 타준 걸로 김만배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또 그걸 그대로 보도가 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뭐 윤석열 검사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연결이 되면서 약간 이제 오해를 준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검사 부분은 이제 뭐 저거죠. 이제 윤석열을 자 오늘은 가서 커피 마시고 오면 돼 하고 이제 들어가서 근데 윤석열 검사가 네가 조영이야, 네가 조영이야 뭐 이러면서 뭐 어쩌고 이게 뭐 자식 뭐 그냥 얘기 그냥 듣고 가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야 사실은 커피하고는 상관이 없지. 저는요. 이제 검찰이 먼저 내세운 그 참고인부터 먼저 조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면 결국에는 박영수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두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는데 박영수 변호사를 그 정의신문을 하면 거기에 핵심이 들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당신이 한 역할을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진술 거부하든지 뭔가 있을 거라면 그 박영수 변호사가 사실은 조영 가족의 핵심이니까. 그러니까요. 조영 씨도 그날 법정에서 증언할 때 유독 그분한테도 뭐 그런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도움막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부인을 안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든가 뭐. 왜냐하면 부인했다가 그게 부인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거는 제가 커지잖아요.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박영수 변호사를 이제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진실이 드러나겠죠. 네. 그리고 성공 보수를 받았잖아요. 네. 네. 성공 보수를 1억 5천 받았어요. 이제 성공 보수를 1억 받은 거죠. 1억 합해서 1억 5천이죠. 네, 1억 5천 받. 그 부분도 사실은 또 짚어봐야 될 문제고 처음에는 뭐 아무 상관 그냥 자문 계약료로 5천만 원을 줬다가 나중에 성공 보수를 요구해서 줬다. 그 변호인 측에서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요. 불이건 됐으니까 성공 보수 달라. 조영 씨는 이제 그 불이건도 대장동 그거하고 관련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가는 걸 원합니다. 아니 그럼 매주 나가려면 피곤하잖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아닙니다. 유무죄 판단이 나와야 된다. 저는 유무죄 판단이 나온 거 나지 공소기각되는 거 저는. 아니 그 변호인들한테 또 변호사비도 줘야 되고 힘들잖아요. 아니 그런 아무런 문제 안 되니까. 아니 그가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렇죠. 끝까지 가서 이게 뭐 몇 년이 걸려도. 그렇죠. 왜 그것이 유죄냐 무죄냐 딱 결론이 나야지. 이거 갖다 공소기각하는 저는 그 별로 원치 않습니다. 뉴스타파도 사실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뭐 그거는 뉴스타파 입장이 따로 있을 거고 저는 제대로 저는 뭐 공소기각이 된다는 거 하는 걸 저는 별로.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지금 빠진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하려다가. 아니 뭐든지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던 그 문제의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 지도. 이 책이 하필이면 전직 대통령한테 넘어갔어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일부 때 얘기를 했지만 전 국립 중앙의료원장 정기현 씨를 통해서, 자, 정기현 씨한테 이제 신한림 위원장이 책을 넘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책값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알려줬고, 그래서 그분도 거기에 어느 정도 생각은 있었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그 문 전 대통령 그 양산에 이분 얘기를 제가 이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평산 뭐 책방이라는 걸 연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고 그 책방에 갖다 놓으면 이게 더 빛이 나겠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들고 문 대통령한테 인사도 할 겸 가서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이 책을. 이 비싼 책을. 그렇게 됐어요. 선물을 선물이 됐는데. 선물을 받은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 책은 이제 신 위원장은 그건 양도하면 안 된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걸 뭐 기억을 못 하는지 아니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사전에 들은 걸. 근데 하여튼 갖다 줬어요. 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거를 이제 우연히 신 위원장께서는 그 문 전 대통령의 따님, 이제 얼마 전에 큰 사고를 치신 분이죠. 문다혜 씨. 이분과 또 어떻게 또 단톡방 멤버예요. 이게 우연히 겹치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분이 다혜 씨가 단톡방에 그 아빠가 그 책을 받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고 있는 사진. 보고 있는 반가우니까. 올렸어. 반가우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 신한림 위원장이 쓴 책이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알고 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기현 씨한테 화를 낸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는 이제 알아봤죠. 처음에 이제 조곤조곤하게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뭐라고 답합니까? 검찰은 이제 제가 그 혼맥 지도를 손재본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게 하여튼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 그 혼맥 지도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게 넘겨준 게,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게 뭐냐면 보관시키거나 아니면 납품의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하거나 하는 게 몇 개 없어요. 두 군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혼맥 지도가 문재인 대통령 손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0.00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검찰은 뭘 문제 삼냐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겼습니까? 라고 안 묻고 제가 그 책 잘 갖고 계시죠? 이렇게 물었거든요. 정기현 원장한테. 그러니까 이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정기현 원장이 넘겨줬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바로 왜 넘겨줬습니까? 라고 안 물은 것 자체가 이걸 또 공갈 이거 하고 또 연결시키는 거예요. 안 물었다고? 바로 안 묻고 왜 인터벌을 두고 정기현 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그 혼맥 지도를 넘겨준 게 확실한데, 그러면 정기현 원장한테 전화를 했을 때 그 원장님 그걸 왜 넘겨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넘겨주셨습니까? 라고 바로 왜 안 물었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잘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더라고요. 얼버무렸죠. 자기가 이제 곤란해 처지가 된 거네요. 얼버무렸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서 이제 전화를 끊고 또 한 몇 분 뒤에 다시 전화를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제 3자한테 양도하면 안 된다, 가공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강조를 분명히 했는데 이게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도 잠시 생각할 게 필요하고, 본인은 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왜 넘겨줬습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 따지면 더 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2, 3분 뒤에 뭔가
전화를 했어요. 왜 그걸 제가 넘겨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 양도를 했습니까? 하니까 뭐 미안하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요? 예. 그래서 정기현 원장은 지금 이제 대표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정기현 원장은 그 평산 책방에 그 책을 갖다 놓으면 빛이 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5월달에 작년 5월달에요. 5월 20 며칠 날요 평산 책방에 내려가요. 예, 내려가요. 그러니까 정기현 원장 직접 이제 확인하러? 그렇죠. 정기현 원장이 말씀하셨던 지금 우리 조 대표한테 말씀했던 내용하고 반대되는 목적으로 저기는 평산 책방에 내놓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저기는 내놓으면 빛이 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중한 자료가 뜯어가거나 손상되면 안 되니까 혼자 놓고 봐라. 그 평산 책방에 내놓지 말라고 그걸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작년 5월에요? 5월 20 며칠이에요. 정기현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가서 책을 준 거는 그 1년 전이죠? 22년 7월. 그러니까 한 10개월쯤 뒤에 이제 현장. 이제 책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책방이 이제 만들어지고. 책방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제가 이 걱정했던 거는 책방이 내놓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때 그러면 책방이 막 이제 만들어진 직후인가요? 직후에. 그래서 도대체 책방은 어떻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책방 얘기를 듣고 갖다 줬다는 게 말이 맞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그때 이미 그런 뉴스 보도가 좀 있었던가 봐요. 서점에. 전달은 전달은 문제 했는지 전 뭐 그 기록을 어쨌든 하여간 그러면 그래서 작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어요. 만났죠.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나서 제가 이 책을 정기현 원장한테 주게 된 과정, 그다음에 정기현 원장하고 주고받은 이게 문자 메시지 내용, 통한 내용 이런 걸 이제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고 가격도 다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정 원장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 쭉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더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곤란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저는 어차피 계약이 성사된 걸로 봤기 때문에 그 넘겨준 거는 그 책을 사겠다는 뜻이 저는 이제 확인된 거.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제 본인의 소유로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아무 얘기 안 하고 이거는 제가 온 목적도 책방에 내놓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책방에 내놓지 마시고 혼자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뭐 찢어가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이전 작업을 한다는 걸 그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에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산 출신 한겨레 신문 기자들하고 뭐 이렇게 부산 출신 기자들하고 문재인 국회의원 되기 전일 거야 아마 놀고 있을 때 저녁을 먹는 점심인가 저녁을 먹는데 그 아는 후배가 한번 오라고 그랬어. 참석하라고 그랬어. 그냥 저도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혼맥 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혼맥 작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기자들 모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그때 제가 혼맥 작업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다혜 씨도 자기 아버지가 뭘 지도책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뭐 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래서 책방에 그럼 안 내놓고 있는 안 내놓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검찰이 진실은 알고 있는데 이 얘기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고 그게 이게 은밀하게 한 게 아니고 다 아니면 뭐 위임이라고 봐야 되냐 어떻게 임대라고 봐야 되는지 이거 뭐 아니 그거는 그냥 모르죠. 선물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두 사람 간에 그거는 두 분 사이의 문제지. 제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두 사람 간에 어떤 뭐가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뭐 공갈 혐의로 고소까지 해서 그렇게 조사받고 나서 고소를 해서 이렇게 별건으로 기소를 한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변호인하고 이게 다툴 거고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검찰은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어요. 오늘의 예. 결론은 그러네요. 예. 검찰은 다 알고 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요 프레임에다가 이걸 계속 이제 부분적인 것들을 맞추고 있는 거죠. 맞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알고 있습니다. 숨기고 야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검찰은 다 알고 있어요. 검찰은 다 알고 있어요. 진상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혼맥 지도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한 모순적인 행태가 뭐냐면요. 구속영장 청구서나 공소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혼맥 지도는 교환 가치가 현저하게 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환 가치가. 이거는요, 제가 그 혼맥 지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점에 내다 파는 책이 아니에요. 네. 교환 가치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교환 가치하고 상관없이 가치 여부든 뭐든 제가 느긋하게 그냥 보고 알겠습니다.